자, 이어서 11번째 문제부터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느 지역의 지질 구조. 뭐 이렇게 나오던 문제 유형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는 A가 화성암이래. 게다가 관이반개 눈에 보이는 거고요. B랑 C, D, E가 전부 다 퇴적암. 끝났네요. 자, 게다가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여기에 이렇게 부정압이 보이네요. 부정압이 보여요. 얘가 끝이 아니라 여기에도 부정압이 보이네. 부정압면이 몇 개요? 2개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부정압이 2개란 얘기는 최소 몇 회? 3회 융기가 일어났습니다. 끝난 거고요. 다음 A랑 C는 평행 부정압이냐? A랑 C. 그래 여기 부정압이 있습니다만은 아래 관이반 A가 있는 걸로 보아. 얘는 평행 부정압이 아니라 뭐라고 고쳐야 됩니까? 그래요. 난정합이라고 고쳐야 되겠습니다. 다음 A에는 C의 암석 조각이 포획되었다. 자, 일반적으로 마그마 관입이 일어난다면 기존에 있던 암석이 일부가 유입되어 포획감이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어떠니? 생성 순서가 C 다음에 A가 아니라 A가 관입한 이후에 한참이 지나 풍화 침식이 일어난 다음에서 C가 쌓인 거게 될 테니까 따라서 어떻더라? 포획되어 나타날 리가 없겠네요. 자, 굳이 얘기하자면 어떻더라? C에 A의 일부가 포함될 수는 있겠다. 기저여감 형태로. 자, 그러면 세 번째가 틀린 거 충분히 이해될 테고요. 자, 그 다음 암석의 생성 순서를 따져봅시다. 자, 당연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A 다음에 B가 아니라 어떻더라? B가 퇴적된 상태에서 A가 관입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C가 퇴적.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는 뭐라고? A 다음에 C 사이에 뭡니까? 부정압. 부정압이 만들어졌습니다. C 다음에 D가 쌓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니? C, D 다음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단층이 만들어졌네. 이 과정에서 단층이 만들어진과 아울러 단층 다음에 뭐요? 부정압이 만들어지게 된 거네요. 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기 부정압 뭐더라? 난정압이 된다라면 여기의 부정압은 경사 부정압이 되겠네. 기울어져 있네요. 됐습니까? 자, 다음 단층은 횡압력에 의해 형성되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간다라면 답은 5번이에요.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5번 문제 때문에 꽤나 혼돈한 친구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일단 여기 지금 보시면 뭐가 나타나 있니? 이렇게 끊어진 단층이 있다요. 맞지요? 단층인 게 맞아. 근데 여기는 단층이 정단층인가요? 역단층인가요? 지금 그림대로 보자라면 기울어진 면이 이렇게 기울어 누가 올라타고 있나요? 오른쪽 부분이 올라타고 있어. 얘가 상반이 내려갔네. 정단층입니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야, 그지? 자, 근데 대박. 여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단층은 단층인 C와 D가 기울어지기 전에 형성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C와 D가 기울어지기 전에 형성됐대. 그렇다는 얘기는 현대 이렇게 지측면이 기울어져 있습니다만은 얘가 끊어질 당시에는 뭐 있었다? 나란하게 있었다.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러한 꼴로 배치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 단층면이 원래는 어떻더라?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그림 그대로 어떻다? 단층면을 이렇게 끊어보자라면 왼쪽 오른쪽 누가 상반이 됩니까? 왼쪽이 상반, 오른쪽이 하반이 되겠으며 이 그림대로라면 상반이 어떻게 올라가게 되었네. 그래요. 바로 뭡니까? 역단층에 해당한다는 얘기. 오, 괜찮은 문제인가 되지? 따라서 역단층이 됨으로 인하여 횡압력에 의해 형성된 게 맞습니다. 라고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자체는 답을 고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5번 선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지금 모의평가를 치는 거니까 수능을 대비하여 다시 한번 복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2번째. 자,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식이 태양 중심,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쭈르르륵. 자, 별 내부에 있는 원소의 질량비 가지고요. 별의 진화 과정, 진화 단계를 확인하는 부분. 짜잔. 그래, 우리 연계 규제할 때 이미 준비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수소 헬륨 중심부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 정도를 차지하다가 시간이 지나요. 중심부 헬륨 비율이 늘어나. 뭐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헬륨으로 합성되기 때문에. 이미 다뤘던 얘기인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심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충분히 수소량이 어떻게? 수소 핵융합 뭐라고요? 수소 원자 4개가 뭉쳐 헬륨이 될 텐 거니까 시간이 지나 수소 양은 점점 줄어들게 될 테고요. 헬륨 양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중심부가 뭐더라? 핵융합이 일어나는 태양 핵 부분이 되겠고요. 오른쪽 부분이 뭡니까? 바깥쪽 부분이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본다라면 당연히 어떻게 질량 비율이 큰 놈이 뭐가 됩니까? 수소이겠고요. 적은 놈이 헬륨일 수밖에 없다. 얘가 뭐가 됩니까? 수소가 되겠고요. 헬륨이 됩니다. 끝났네. 자, 근데 중심부를 봤더니 원래 수소가 어느 만큼 있었어야 됩니까? 이만큼 있던 게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줄게 되었고요. 원래 어느 만큼이요? 요만큼 있던 헬륨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다요. 자, 근데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이 줄어들었니? 얘가 더 훨씬 더 수소가 많이 줄어들고요. 여기 나와 있는 헬륨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됐다는 얘기는 그래요. 가랑 나중에 누가 먼저다? 가가 먼저가 되겠고요. 나가 좀 더 시간이 지난 주계 열성에 해당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 됐죠? 자, 따라서 태양의 나이는 가보다 나가 나중이니까 많다가 많네요. 니은선지 가일 때 핵의 반지름은 가일 때 핵의 반지름. 핵이라고요? 핵에서 바로 뭐가 일어납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수소와 헬륨비 질량비가 변하지 않는 부분은 핵이 아니겠고요. 변하게 되는 부분 그래요. 대충 그으면 여기 정도까지가 뭐라고 봐야 돼? 핵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러면 핵의 반지름은 대충 이 정도. 2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정도가 될 텐 거니까 1 곱하기 10의 5승보다 크다 그러네요.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1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바깥쪽 부분에서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달라지는 걸로 보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텐 거니까 그래 최소한 1보다는 반지름이 크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귿선지 기억에서는 기억. 자, 얘도 어떻게 여기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인 상대적으로 어떻다요? 바깥쪽 부분에 해당합니다. 바깥쪽 부분. 따라서 태양 같은 경우 중심부에 뭐가 있다고요?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복사층이 있으며 제일 바깥쪽에 뭐가 있다고요? 대류층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요. 실제 태양 같은 경우 대류층의 대륙에 의해 그래요. 쌀알을 흩뿌려 놓은 것 같은 쌀알 무늬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까지.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대류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디귿선지는 기본적으로 질량에 따른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를 알고 있나요? 라고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13번 문제,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째 문제도 자료 해석이 좀 약한 친구들은 조금 어려움을 느꼈으리라 생각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기억 문제, 문제를 쭈르륵 보시면 뭐라고요? 분광관측, 스펙트럼 관측한다는 얘기고요. 또 재미난 거는 행성이 아니라 별의 주기적인 움직임을 관측한대. 바로 뭡니까? 별의 시선속도 변화에 따른 청색편이 적색편이. 그래요. 바로 뭐에 관한 얘기다?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외계 행성 탐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중심별이 8UMI라고 하고요. 외계 행성이 8UMI B 이름을 붙였대. 각각 백두와 한라. 한라라는 놈이요. 이미 뭐라고요? 행성이라고 알려줬네. 그럼 얘가 뭐가 되겠다? 한라가 행성이 된다라면 백두가 바로 뭐가 됩니까? 항성이 되는 거네. 그래요. 중심별에 해당한다는 얘기네. 끝났네요. 자, 그런 다음에 얘 행성이 얼마 떨어져 있다고요? 0.49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백두라는 별의 물리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질량 같은 경우 태양과 어떻더라? 거진 차이가 없어. 1.8배 정도라면 그래요. 여기는 백두라는 별도 어떻더라? 태양과 마찬가지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현재 주계열성이었다라면 시간이 지나 뭘로 진화하게 됩니까?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게 될 거야. 게다가 태양
태양과 질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광도 자체도 태양보다 뭐 수십 배 커질 리는 없겠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재미난 거는 얘 광도가 어떠니? 자그마치 56배. 반지름 자체도요 10배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태양보다 질량은 1.8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은 크기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다는 얘기겠지.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최소한 이 백두라는 별은 뭐겠구나? 주계열 단계가 아니라 바로 뭐? 적색 거성이겠구나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선지는 틀렸네. 백두는 적색 거성입니다. 니은선지 기억과정 도플러 요가를 통해 알아보는 거 이미 설명했던 얘기고요. 디귿선지 한라가 뭡니까? 행성에 해당한다. 생명관에 위치하나요? 태양보다 질량이 크다라면 태양보다 광도가 더 클 테고 또 게다가 얘는 적색거성이기 때문에 훨씬 더 광도가 크잖아, 그지? 따라서 당연히 지구보다 어떻더라? 생명과는 내가 더 멀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0.49AU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할 리가 없겠죠. 생명가능지대 뭐라고요? 안쪽에 위치한다라고 해야 되겠고 만약에 캡틴이 문제를 냈다라면 한라에 물이 존재한다라면 물은 무슨 상태겠니? 라고 문제를 냈을 것 같아. 그 당연히 뭔 상태? 안쪽일 텐 거니까 물이 아니라 무슨 상태? 수증기 상태로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료 하나하나 찾아가면 되는 거고 여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인 그래요. 별의 물리량 가지고 주계열성이 아니야 적색거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4번째. 14번째 보시면 가와 나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래요. 기상위성 영상이 되겠네. 기상위성 영상 가시광선, 적외선. 그래요. 끝났네요. 자,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어떻더라? 밝게 나타나는 게 뭘 의미하니? 가시광선 영상 같은 경우는요. 구름의 두께를 의미하는 거고요. 밝게 나타난다고요. 두께가 두꺼워요. 적외선 영상은 뭘 의미합니까? 구름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밝을수록 높이가 높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근데 조금 원리는 좀 달랐었다, 그지? 이것도 우리 이미 정리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밝게 나타나는 부분이 왜 두께가 두껍니? 상대적으로 가시광선 반사율이 크기 때문에. 보다 반사를 잘한답니다요. 그 결과 어떻게? 보다 밝게 나타나는 놈이 되겠고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어떠냐? 적외선 영상 같은 얘기가 좀 달라. 그래서 뭐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 니은선지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혼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부연 설명을 더 하는 겁니다. A랑 B랑 비교했을 때 B가 더 밝다고요? 높이가 높아. 높이가 높으면 얘가 뭐라고요? high. 얘가 뭐라고요? 그래요. low. 높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다? 구름이 높이 있으면 온도가 어떻다고요? 쿨합니다. 낮다고요? 상대적으로 따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 적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적외선이라고 하는 놈은 뭐 하는 놈이니? 그래요. 열작용하는 놈이라고 얘기해 왔었죠.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더라? 실제 적외선은 누가 더 많이 나오는 거니? 적외선이요. 상대적으로 얘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얘가 적외선이 적게 나오는 놈이야. 단지 영상이 밝고 어두운 거랑 적외선 많이 나온 거 적게 나온 거랑 좀 다른 얘기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는 구름이 두꺼운 것을 밝게 보인다. 그러네요. 니은선지 구름 최상부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은 온도에 따라 당연히 높을수록 차가워. 열 에너지를 적게 방출합니다. 저기는 적게 나와요. 따라서 B가 A보다 강하다. 아닙니다. 약하다라고 고쳐줘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니은선지 때문에 아마 틀린 친구들이 꽤나 있을 거라 예측이 됩니다. 디귿번. 얘는 뭐 고민할 건 없죠. 당연히 B 지역이 구름이 두꺼워. 높이까지. 그래요. 적운형 구름. 따라서 집중호우 발생할 가능성은 B가 A보다 높다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낮아요. 따뜻해요. 적외선 많이 나와요. 근데 얘는 어떻더라? 상대적으로 어둡게. 높다고요? 차갑다라면 적이 적게 나와. 밝게 보입니다. 밝게 관측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째 문제. 자, 세별 가나하다. 자, 요 부분도 우리 연계교재 통해서 이미 디테일하게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만은 일부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자료 해석 문제로 해석하여 굳이 외우지 않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대놓고 어떻더라? 분광량에 따른 별의 표면 온도와 흡수선의 특성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끝났네. 기억 나왔잖아. 이제 좀 외우자고요. 미뤄뒀던 암기를 이제는 좀 합시다. 자, A형, O형, G형. 당연히 표면 온도는요. 오빠, 퐁, 고쿠막. 그죠? 이미 다 했던 얘기고. 당연히 O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다고요. 따라서 얘네들수가 어떻게 헬륨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특히나 A형 같은 경우는 뭐더라? 수소흡수선이 강하다는 얘기 이미 얘기했었죠. A0, 표면 온도 1000켈빈, 수소흡수선이 제일 강하다고요. 백색으로 보이고요. 색지수는 빵! 세트라고 기억하셨었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놈 같은 경우 어떠니? 금속이나 누가요? 분자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끝났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수소흡수선이 가장 강하다고요? 얘가 뭡니까? A형이 되겠네. 다음에 헬륨 흡수선이 제일 강한 놈이네요. 얘가 O형이 됩니다. 게다가 여기 나온 G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칼슘 흡수선. 왜요? 바로 태양이라는 별이 G2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가 바로 뭡니까? G형이 됩니다. 충분히 숙지를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 끝났네요. 표면온도 태양과 비슷한 별은 가가 아니라 뭡니까? 나라고 해야 되겠고요. 자, 여기 부분도 니은선지도 틀린 건데 많은 친구들이 낚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 얘가 왜 칼슘 흡수선이 가장 많니? 칼슘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전 우주에 가장 많은 보통 물질은 수소입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원소는 뭡니까? 수소라고 해야지. 수소 이외에 여러 원소들이 미량 존재하는 거야. 그지? 왜? 이런 원소가 어디 났니? 빅뱅 과정에서. 빅뱅이 아니라 초신성 폭발 통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물론 뭐 얘는 철보다 작은 원소이긴 합니다만은. 자, 그 결과 미량이 있는 것들이 태양에 또는 태양과 비슷한 분광형 G형인 별의 주변에 있던 게 중심부 수소액융합을 통해 방출된 에너지가 바깥쪽 대기를 구성하고 있던 칼슘에 의해 가장 많이 흡수당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디까지나 별을 구성하는 우주에 가장 많은 물질은 뭡니까? 수소입니다. 됐나요? 디귿선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이게 뭡니까?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한 뭐에 비례합니까?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 끝난 거죠. 따라서 표면 온도가 높은 OH 순으로 많겠네요. 따라서 나가 다보다 적다라는 얘기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맞는 건 디귿밖에 없네요.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6번째 문제. 자, 얘 같은 경우도 그나마 좀 수험생들이 헷갈려하는 어려웠을 만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자, 일단은 뭐 가나다라 기억니은 디귿 나와 있는 건데 주계 열성 2개, 백색에서 하나, 초고성 하나. 절대 등급과 분광량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래요. HR 도상에서 찍어보는 거야. 상대적 위치를. 자, 그래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연계교재 준비할 때에도, 연계교재 정리할 때에도 뭐더라? 별의 물리량, 광도, 반지름, 표면 온도 가지고요. HR 도상에 표시하여 별의 광도 계급, 다시 말해 별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들 충분히 다뤄봤었습니다. HR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짜잔. 자, 일단은 나와 있는 게 기억. B1이래. B1. 여기에 해당하겠고요. 12.2가 될 텐 거니까 대충 여기가 뭐가 됩니까? 기억이라는 별에 위치하게 되겠네. 다음 니은 플러스 1.5래요. 플러스 1.5 여기쯤이 되겠고요. A1이네 대충 이 정도가 될 텐 거니까 여기가 뭐 니은쯤이 되겠네요. 디귿이라면 마이너스 1.5입니다. 여기쯤에 되겠고요. B4래. B4.
그러면 A보다는 작은 거니까 어떻다. 온도가 높은 거니까 여기쯤이 뭐가 됩니까? 대충 디귿이 되겠고요. 리을 같은 경우는 와우 마이너스 7.8 이 정도에다가 B8 그럼 B4보다는 좀 더 치우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대충 여기쯤에 있는 게 리을이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HR도가 나와 있을 때 결정적인 단서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별 태양 G2에 해당합니다. G2에 해당하겠고요. 절대 등급이 대충 5.5 정도. 여기 나와 있는 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별 태양. 자, 태양을 기점으로 하여 어떻더라? 주계열성의 분포는 대체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끝나버렸네. 끝나버렸다고요. 그딴 얘기는 바로 뭡니까? 니은과 디귿이 뭐에 해당하자? 주계열성에 해당하겠고요. 여기 나오는 기역이 뭡니까? 그래요, 얘가 백색외성이 되겠네. 리을이 뭐가 됩니까? 그래, 얘가 초거성이 되겠구나. 끝. 자, 그러면 이처럼 여기 나온 별의 물리량 가지고 HR도에 분포시킨 다음에 별을 구분하는 문제. HR도 적극적으로 활용. 됐나요? 자, 이제 선지를 확인해 봅시다. 기역의 중심에서는 수성형아, 백색외성이라고요? 아니, 일어나. 끝났죠? 별의 질량은 니은이 디귿. 니은과 디귿 중에 둘 다가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똑같은 주계열 단계에서는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 질량이 커. 따라서 질량은 디귿이 더 크게 됩니다. 니은이 디귿보다 작다가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디귿선지 광도 계급의 숫자. 그래요. 지금 여기 나온 리을 같은 게 초거성일 텐 거니까 광도 계급은 어떻더라? 뭐 원쯤 되겠다, 그지? 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뭐가 됩니까? 5 주계열성이 될 텐 거니까 백색외성은 뭡니까? 그래요. 7이 됩니다. 따라서 니은이 리을보다 크다가 맞네요.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별의 물리량 가지고 HR도 적극 활용하여 광도 계급 분류까지 정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번째 문제. 자, 17번째 문제도 보시면 6천만 년 전. 그래, 고지자기. 여러분 싫어하는 고지자기 또 나왔죠? 자, 기본적으로 계속 나온 전제가 실제 지리산 북극의 위치는 변하지가 않았다. 끝. 지금 얘는 어서요? 북극에서 내려다본 그림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한 칸이 얼마에 해당하자? 위도 30도. 여기 또 한 칸이 얼마예요? 위도 30도.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도가 아닙니다. 여기가 북극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도. 여기도 30도. 여기도 30도. 여기도 위도가 30도 차이 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편하게 그려볼까요? 실제 여기서는 뭐더라? 지자기 북극, 여기 나와 있는 지리산 북극, 진북의 위치가 변한 게 아니라 얘는 고정 대륙이 움직이는 거지.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적도까지 그려놓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얘가 뭐에 해당하자? 지리산 북극, 진북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우리는 대륙의 위치를 확인 한번 해보면 될 텐데 앞서 얘기했던 대로 하나의 눈금의 위도 30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6천만 년 전 여기랑 인도 대륙 여기에 위치를 따져보자라면 30도, 60도, 90도보다 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딴 얘기는 6천만 년 전에는 진북이 여기 있을 때 인도 대륙이 진북과 어떻더라? 90도보다 더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그딴 얘기는 그래요. 6천만 년 전에는 적도보다 아래. 그래, 대충 그려보면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네. 이렇게 적을까요? 6천만 년. 6천만 년. 그냥 편하게 적자. 여러분 알아보기 쉽게 6천. 됐나요? 남반구 위치했습니다. 자, 반면 4천만 년일 때는 어떠니? 4천만 년일 때는 여기 위치하는 거야. 30도, 60도. 얼랄라 90도보다는 조금 적게 차이가 납니다. 그딴 얘기는 90도보다 적게 차이 난다는 얘기는 그래요. 얘가 대충 여기쯤에 있는 게 얼마? 4천만 년 전이란 얘기겠네. 이해되죠? 반면 2천만 년일 때는 어떠니? 2천만 년일 때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30도, 60도보다 조금 차이 나는 거야. 그딴 얘기는 2천만 년일 때는 어떻게? 대충 그리면 뭐 이쯤 되겠네. 2천만 년. 됐습니까? 반면 여기 나와 있는 누구요? 현재 위치일 때는 그래 딱 얼마요? 60도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 이게 현재. 됐습니까? 아, 끝났네. 끝났네. 그래서 결국은 뭔 얘기입니까? 6천만 년 전에 남반구에 있던 인도 대륙이 시간이 지나 이렇게 북반구로 북상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 기간 동안 인도 대륙의 이동 속도는 그래요. 위도 간격을 보시면 점점점 좁아진 걸로 보아 빨라졌다가 아니라 느려졌다. 어렵지 않죠? 다음 니은선지. 인도 대륙은 6천만 년과 4천만 년 전에 6천만 년, 4천만 년 전이라고요? 얘 사이가 되겠네. 적도 부근의 위치. 그러네요. 디귿선지. 4천만 년 전부터 북반구에 이미 속하게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점점 고위도로 옮겨가게 될 텐 거니까 복각의 큰 계속해서 뭐 했다? 커졌다라고 해야 되겠네. 맞는 건 니은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복각의 크기는 위도에 비례하는 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순차적으로 위도 간격만 잘 세서 그림으로 표시만 해주신다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고지자기 얘기만 나오면 긴장 못하고 있는 친구들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풀어갑시다. 다음. 자, 절대 연령에 관한 얘기, 방사성 동위원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얘도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자, 나는 가 이후 피의 반감기가 n회 지났대. 이렇게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 여기가 가가 되겠고요. 여기가 나가 됩니다. 좀 더 가까이 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얘기는 피의 양은 여기 나와 있던 피가 하얀 동그라미입니다. 8개 있던 게 2개밖에 안 남았어. 4개 있던 게 하나밖에 안 남았네. 여기 있던 양이 1이라고 쳤을 때 나에서는 피가 얼마요? 4분의 1이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반감기 거친 횟수가 몇 회가 됩니까? 2회 거쳤네. 어렵지 않네요. 자, 반면 Q 같은 경우는 어떠니? Q 같은 경우도 세모 하얀 세모가 4개 있던 게 2개 2개 있던 게 하나. 어떻게 됐다고요? 원래 있던 게 2분의 1이 줄어든 거야. 어떻게 됐다고? 절반 줄어들었네. 반감기 몇 회 지났니? 1회 지난 거야. 자, 근데 문제는 가에서 나로 옮겨가는 시간이 일정한 거잖아. 그치? 일정한 겁니다. 일정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실제 반감기는 어때요? 반감기는 잘 봐봐봐. 가에서 나를 지나갈 때 시간이 t만큼의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치자라면 지금 나 같은 경우는 반감기 1회 지난 게 t시간입니다. 얘가 t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t라는 시간 동안에 반감기를 2번 지나게 된 거니까 반감기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t에 해당합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끝났네요. 자, 따라서 반감기는 P가 Q보다 짧다. 그러네. 절반이 됩니다. 나의 화성암의 절대 연령은 T라는 시간이잖아. 그치? T라는 시간인 건데 P의 반감기의 2배. 맞네요. P의 반감기가 2분의 1T가 되겠고요. 절대 연령이 이만큼이 될 텐 거니까 얘가 몇 배? 2배가 됩니다. 디귿번. 가에서 광물 속 피의 양이 많을수록 피와 피의 양이 같아질 때 걸린 시간. 당연히 많으면 같아질 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라고? 잘 봐봐. 낚시야, 낚시. 떡밥을 덥석 물면 안 됩니다. 피와 얘가 뭡니까? 모원소, P 프라임, 자원소. 모원소와 자원소가 얼마요? 같아진다고요? 1대1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에 해당합니까? 반감기 몇 회? 반감기 1회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P와 P 프라임의 양이 같아진 데 걸린 시간은 곧 뭘 의미합니까? 그래, 반감기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따라서 아무리 P양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반감기는 항상 일정합니다. 따라서 디귿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 2개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째 문제. 자, 가와 나는 전 세계에 있으면 평균 수온 분포 그리고 염분 분포 둘 중에 하나래요. 자, 등치선이란 건 뭔 얘기다? 값이 같은 것들을 이어놓은 선을 등치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수온이 같은 걸 이어놨다고요. 등수온선. 염분이 같은 걸 이어놨다고요. 등염분선이 됩니다. 자, 따라서 가랑 나 누가 수온이고 누가 염분인가요? 누가 수온이고 누가 염분인가요? 자, 기본적으로 수온 같은 경우는 어떻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등수온선 같은 경우는 대체로 어떻게 위도랑 나란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나란한 경향이 나타나고요. 등염분선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게 해안선과 어떻게 나란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왜 해안선과 나란하니? 얘가 이렇게 해안선과 나란한 이유는 뭐 때문에? 육지에 가까워. 뭐 때문에요? 하천 유입 때문에. 육수의 유입 때문에. 그럼 얘는 위도와 나란하니? 얘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그래요.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위도랑 더 나란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누굽니까? 얘보다는 얘에 해당합니다. 또 게다가 해안선 육지랑 맞닿은 부분에서 어떻더라? 얘는 위도랑 나란한 꼴이지만 얘는 해안선과 나란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얘가 뭡니까? 수온을 나타낸 등수온선이 되겠고요. 가가 뭐가 됩니까? 등염분선이 되겠구나. 끝. 자, 또 A랑 B는 뭔 차이입니까? AAA 커다란 태평양, 남태평양의 아열대 순환 부분입니다. 당연히 A 같은 경우는 뭐니?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서안 경계류, 난류가 흐르겠고요. 오른쪽은 어떠니? 동안 경계류, 한류가 흐르게 됩니다. 해수면의 평균 수온을 나타낸 것은 당연히 A랑 나다. 됐나요? 수온과 염분은 A역, B역. 당연히 난류가 한류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디귿선지. 염화 나트륨이 차지한 비율 고민할 것 없습니다. 닥치고 어떻다? 같은 거지. 뭐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부분. 아이고야. 염분비 일정의 법칙. 서로 다른 해역. 염분은 다르다 할지언정 염류 간의 구성비, 질량비는 일정합니다. 끝! 그래서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부분도 같은 경우도 등수온선, 등염분선 구분하는 디테일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봅시다. 일단 나와 있는 게 서로 다른 두 은하가 한 놈은 뭐래? 쾌이사. 한 놈은 일반 은하. 쾌이사랑 일반 은하. 자, 당연히 쾌이사면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아주 멀어서 어떻다? 후퇴 속도가 아주 빨라. 그 결과 적색 편이량이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게다가 너무 멀기 때문에 아주 작은 점, 별처럼 보여요. 끝. 따라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편이량이 누가 크니? 나가 크네요. 끝났네. 나가 쾌이사가 되겠고요. 가는 뭐니? 쾌이사가 아니라면 그래, 당연히 얘는 일반 은하입니다. 끝. 쌤! 왜? 일반 은하는 왜 편이가 나타나나요? 그래, 모든 은하들이 뭐니?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끝난 거죠. 자, 따라서 쾌이사 스펙트럼은 나입니다. 맞네요. 은하의 후퇴 속도는 누가 빠릅니까? 당연히 멀리 있는 것보다 빨라. 편이량이 더 큽니다. 가가 나보다 작다라고 쳐야 되겠네요. 디귿선지. 자, 디귿번도요, 뭐 좀 어려운 척 합니다만은 그래, 이런 얘기들. 은하 전체에서 방출한 에너지랑 은하 중심부, 전체분의 중심부 이 값이 커요, 작아요? 이런 얘기들 하는 거다. 그지? 자, 우리가 나왔던 뭐 특이 은하들이 있었죠. 특이 은하들. 특이 은하. 뭐 있었니? 금방 얘기했던 쾌이사도 있겠고요. 또 뭐 있다요? 전파 은하도 있고요. 또 뭐까지? 뭐 세이퍼트까지. 얘네들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나요? 중심부 뭐 있다? 블랙홀. 중심부 블랙홀에 의해서 어떻더라? 에너지 방출이 어떻습니까?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은하로 분류하기에는 중심부 에너지 방출이 너무나 커가지고 우리는 뭐더라? 특이은하로 분류했다. 끝! 따라서 카가 나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겠네. 그래요? 큰 건 누굽니까? 특이은하인 퀘이사가 어떻다? 중심부에서 에너지 방출이 큽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0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시험에 대한 총평은 자세한 얘기들은 총평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문제풀이 답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고 필요한 부분이 어딘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모의평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 다시 한번 다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캡틴 심성입니다.